자,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 서울도 지금 봄비, 가랑비가 살살 내리고 있어서, 오늘 해서 전국 날씨가 조금 이제 차분해지는 날씨, 그리고 황사가 좀 없어지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사실은 주식회사 정인이 쭉 달려오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정말 우리 회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해냈다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제3의 창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또 접목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한 품목을 가지고 견뎌왔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었다 봤을 때 실제 가게를 하고 가맹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각 개인의 어떤 기업이, 개인의 어떤 가게가, 개인의 어떤 이익이, 그렇게 취합된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왜 주식회사 정인이 이렇게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또 많은, 어, 인재들이 저희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다. 뭔가가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 근데 가보니까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낸대 하는 분들은 오면은 정말 한가 뭔가 펼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인의 문화가 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쉽게 흡수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을 진행되지 못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인이 뭐 구글 그리고 카카오 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그리고 장점을 거의 저희가 좀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다 봤을 때 이제 정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은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도 오늘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외에 수식가 정인이 플랫폼이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발표자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듣고자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지금 먼저 제가 자, 오신 분들 어, 어쩌면 지금 우리 3년이 되는 동안에 가장 우리 문화를 많이 흡수를 하고 가장 많이 문화 흡수 가운데서 이를 펼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명수 본부장님을 먼저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명수 본부장님 준비됐습니까?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제 운전 중인데, 네, 첫 순서네요. 네네, 네, 좀 차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세우고 가십시오. 잠시만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아, 괜찮습니다. 그 한쪽에 지금 세웠고요.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간에다 한적한 곳에 세우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왜 정인이 플랫폼 기업이어야 하나?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아니면은 사실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동안에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라든가 또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표님이 늘 우리의 그 경쟁 상대는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요.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이제 상태를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의 뜻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거장, 뭐 기차를 타고 내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연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보신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카카오톡, 네이버, 그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그런 같은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은 플랫폼 회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제 플랫폼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6개의 브랜드나 제조회사,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그런 플랫폼 회사를 갖추었는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도 없는 상품을 가지고 있죠. 퀀텀의 세계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한 차별화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한 발 앞서서 정의는 혁신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퀀텀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살이 빠지고 젊어진다면 사람들이 플랫폼 안으로 몰려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제 절대적인 이런 무기를 만들어 놓고 가맹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 그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 플랫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인 것이죠. 정의는 이제 판을 보는 관점이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판을 보라 그러는 말을 전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돈 좀 많이 벌면 되지 무슨 판을 보고 그게 또 합당한 일 또 따라가야 되고 막 좀 사실은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조금 고차원적이죠.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 그에 못 미치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좀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좀 이제 많이 어째 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단순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업들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정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수긴 대표님이 생각하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기업의 그런 정신, 모든 생각이 녹아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정인이 이 계열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계열사들에게도 이제 되도록이면 많은 유저들, 많은 사람들을 담으라고 이제 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만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숨어 있는 유저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뒤떨어진 그 기존 메뉴에 치우치지 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온라인 속에 숨어 있는 유저, 그들이 우리의 회사의 미래이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정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무리하게 앞서지도 않고 말씀드렸듯이 한 발 앞서서 시장의 판을 읽고 그 바뀐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 기존 그 사업 방식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생소한 것을 적용해서 다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부딪힘, 고정관념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점에서 저는 탈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정민의 그 기업 문화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좀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나 우리 특판 모든 사장님들이 이 정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가는 그런 데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한다 그러면 소인류 기업으로 가는데 큰 이제 그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긴 얘기를 제가 안 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두 분을 더 초대했는데 아직 들어오시지 않아서 먼저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 자 김효수 본부장님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예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네, 저 인사를 좀 나누러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호남 본부인데요. 어제 뭘 잘못 만져가지고 저희 호남 본부와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김태수 부사장님의 세션 내용이 왜 플랫폼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션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명수 본부장이 말씀하시듯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가 정착 역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 기업 문화부터 기업이 추구하는 모든 게 플랫폼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플랫폼으로 성공한 기업 중 뭐 에어비앤비, 뭐 카카오톡, 이러한 기업들이 페이스북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어떤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어떤 어떤 영역이 없이 누구나 세계인 누구나 우리 플랫폼이라는 정인의 플랫폼이라는 이 역 안에 모두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오늘의 이 제목에 있어서 우리 정인의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문화일 것 같고요. 세계로 나가는데 최승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익인간의 문화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우리 홍익인간의 이념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를 전달하고픈 그런 어떤 정신문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업이라는 어떤 브랜드 컨셉도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리점망을 구축하여 그 대리점망에 참여하는 일반 고객들,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에서는 유저라고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유저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 정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한 감동을 받음으로써 우리 정인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에 이런 교육적인 정신적인 문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안에서 각자가 우리 정인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고 금은보화가 있어도 이것을 누구한테 자랑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슬도 에,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모두가 현재 우리 정인이 추구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적인 프랜차이즈 및 퀀텀 튀김기, 어, 바이오 에너지인 바이오 퀀텀 수, 이게 제가 발음하기가 좀 퀀텀 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정인 수 세프의 수를 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우리가 중요하듯 우리는 수의 문화를 추구하면서 주식회사 정인을 널리 알리는 그런 지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호남본부에서는 이 수라는 의미를 물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발상으로 인해 빼어날 수, 우리 과거에 에, 뭐 당군의 민족, 뭐 고려,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이 왔는데 중국의 문화권의 과거에 있었다고도 보지만 우리 한반도가 중심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제일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세계 중심이라고 외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 우리의 플랫폼은 IT 기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의 발전된 세계 어떻게 보면은 IT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쉽게 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의는 지금에 있어 이 퀀텀 에너지, 양자 파동,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두는데요. 우리 모두가 퀀텀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 정인이 똘똘 뭉치면 이 핵폭발 같은 우리 정신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로 나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세션의 제목을 아침에야 봤습니다. 네, 급히 그냥 이 지금 호남본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플랫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지금의 우리 퀀텀으로 하나가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이 방에 오신 우리 정인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된 사장님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정인을 이해하고 우리 지금의 퀀텀 에너지로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책 속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유튜브 속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들 퀀텀 에너지, 양자 파동 에너지 듬뿍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정인 본부장님 제가 모시려는데 아직 안 오셔서 안정인 본부장님을 우리 정인에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본부장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가장 수고를 하신 분이 우리 저기 최금석 본부장이십니다. 총괄 본부장이신데 자, 우리 최금석 본부장 준비 좀 해주시고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정인의 가장 뭐랍니까 플랫폼에 가장 이렇게 최적화가 되신 분이 이 최금석 본부장님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준비가 되신 줄 알고 자 우리 본부장님 음성을 풀어주시고 아, 예, 이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최동석입니다. 됩니다. 정말 예고 없이 부르시네요. 이번 세션 주제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 발표자도 일주일 전에 다 세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정말 오늘 정말 제대로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저에게 이렇게 발표기를 주셔서 당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하느냐라는 어떤 세션 주제를 갖고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정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수유식 튀김기를 갖고 프랜차이즈 사업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 어떤 것이고 정의를 위해 제약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최석인 대표님의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지식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을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제 몸으로 좀 체화되는 그런 듯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구명수 본부장이 발표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저 정일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전과 지금 현재 비교해보면 아마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 스스로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라고 봅니다. 저희 또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인이 우리가 이제 브랜드도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이번에 또 정인 바이오 컨텀 이제 바이오 워터 컨텀이죠. 이 제품이 다시 이제 출시를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서로 하는 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우리가 이 유저들을 늘려가고 있고, 정인이 만든 법에 계속 삼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바이오워터 컨텀이 큰 역할을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이제 오늘 발표자가 이제 안정인 본부장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신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안정인이라는 분이 제가 이 사업에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도, 자기 어떤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그런 영역은 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 몰라서도 제가 직접 사업을 이렇게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그분 스스로가 이 판단을 했고, 그 영향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 와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정인이라는 이 플랫폼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고 또 깊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분이 바로 안정인 본부장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나가 내가 오너이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리점 신분이든 본부장 신분이든 관계없이 특판 신분이든 관계없이 누구나가 자기가 오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향후는 법인기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확산하고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최승희 대표님이 이 기업을 처음에 생각한 부분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왔겠죠.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 기업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정인이라는 플랫폼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좀 국한시켜서 본다면은 이제 정인 바이오워터 컨텀이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질 건데 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이제 결제 어플도 이제 우리가 해결됐고,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이런 아이템이 계속 나올 텐데, 저는 이 사업을 빨리 이제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일선에서 우리가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본부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부장인데, 이 본부장은 대표님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내가 이것을 습득해서 빨리 내가 체득하고 전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부장이 어떤 전체적으로 액션을 하고 뭉치고 이 힘이, 본부장 힘이 그 정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런 구성원들에게 저는 확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 출시가 됐죠. 기본적인 출시가 돼서 지금 결제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 이제 본부장님들이 다 하셨으라고 봅니다만은 빨리 이제 구매를 통해서 또 빨리 이제 배치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을 막 내가 먹고 가족이 먹으면서 좋아지는 방이 나올 거고 이 퍼 나누면서 확산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정의 법칙처럼 우리가 이제 본부장 30명이 각각 10명에게 이렇게 소개하면 이제 300명이 되죠. 이 300명이 10명씩 소개하면 3,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제대로만 이렇게 이제 확산시켜 나가면은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정인이 지금 어제도 제가 단일을 한 사람을 우리 본부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리더라는 분이 그래서 저는 봅니다. 저 사람 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보고 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우리가 정의대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왜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마무리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워터 컨텀을 판매할 수 있는 리더를 어제 또 한 사람 미팅을 해서 이제 수요일에 와서 다시 재미팅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지금 짤 계획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스펙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떤 분야도 담을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그것이 뭐 협업이라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우리 협력자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저기를 만나서 또 변화된 것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정인에 대한 이야기 되고 그것을 통해서도 또 다른 어떤 공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정의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같이 집중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일차적인 부분이 가맹산업에 집중했다면은 지금 컨텀 바이오워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확산 속도도 높고 소득도 빨리 증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또 한번 좀 마인드를 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구 쪽에 지금까지 언론 쪽 그래, 글을 쓰신 우리 저기 박예영 본부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준비 좀 해주시고 사실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단순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장소 플랫폼 그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 정거장이라는 뜻은 단순하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전 세계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간다라는 어떤 명제 아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예은 본부장이 준비됐습니까? 박예은 본부장님, 이거 준비가 안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우리 영미 마영미 우리 사장님. 제가 호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준비됐습니까? 아침에는 조금 다들 바쁘시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누구냐, 김태섭, 우리 신입, 우리 본부장 대신 우리 김태섭 본부장님을 한번 모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섭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신임 본부장으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선배 본부장님과 본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왜 정인이 플랫폼이야 하는가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 누구나 다 플랫폼이 뭔지 대부분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과연 우리 정인이 플랫폼 기업인지 우리 대표님께서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말씀해주신 모든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플랫폼, 예, 기차를 타고 이제 내리는 승강장 여기 있죠. 근데 그 기차역 플랫폼에서 노선에 따른 많은 정차역을 가진 그 다양한 종류의 기차, 예를 들어서 새마을, ITX, KTX, SRT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되는 제품이자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비자, 구매자가 되겠죠. 그리고 기차 운송 공급자와 기차 이용 소비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 이제 기차역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버스 운송업체와 버스 이용 소비자가 이용하게끔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통적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경제에서도 플랫폼은 한 집단을 다른 집단 또는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북과 뭐 여러 가지 저희 나라에 있는 많은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업체들이 유저와 유저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기업은 유저와 컨텐츠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사업은 그 IT 즉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모바일이나 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이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 기존 사업 영역과 다른 점은 우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관점을 말합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찾아 시장 조사를 잘해야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은 해당 목적 영역의 시장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목적에 두기도 합니다. 누군가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입지 조건을 선정을 할 때 그 시장 자체가 되어주어 공급자들이 진입하도록 돕고 또 소비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별도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타사와의 상품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양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즉 플랫폼을 가운데로 양쪽에 서로 다른 시장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면 시장에서 한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 물론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정보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그다음에 모바일 이용자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카카오, 그다음에 물품, 상품 중개 플랫폼인 쿠팡, 그다음에 배달 및 요식업 중개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이용자 중심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그다음에 금융 거래 플랫폼인 토스, 국내외 숙박 레저 예약 등 여가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 등이 있겠습니다. 해외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존재합니다. 사실 월마트가 플랫폼 기업이냐, 기존 전통적인 기업이냐, 뭐 얘기가 파이브라인 기업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양쪽을 지금 병립하고 있으면서 점점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 이제 그 월마트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1년 예산 거의 610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연매출을 이루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사업 유형과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플랫폼들은 고객을 플랫폼에 머물도록 서비스 연계를 확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다르게 시장을 만들고 점유하여 사업을 굳건하게 만들어갑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비교를 위해 검색하고 찾는 수고로움을 줄여주고 서비스 구매 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여 플랫폼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사업 전략을 만든 셈입니다. 최근 플랫폼이 너무나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플랫폼 사업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의 편리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플랫폼 안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문자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카카오톡을 우선적으로 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문자 서비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메일, 일정 관리, 선물, 쇼핑, 정보 공유,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되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기타 서비스를 위해 별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은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언급한 플랫폼 사업의 5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플랫폼 이탈 직거래 관리, 다중 호밍 위험 관리, 네트워크 브리징입니다. 첫째,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효용성이 높아지며 더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화라는 플랫폼을 예로 들자면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통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며 이는 플랫폼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여주고 더 많은 사람이 전화기를 쓰게 만듭니다. 둘째,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은 플랫폼이 연결하는 유저들이 한 지역에 치우쳐 있을수록 플랫폼에 더 불리하며 더 넓은 유저층을 확보할수록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의 비교를 보면 보스턴에 있는 우버 운전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승객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 집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리프트와 같은 경쟁사가 시장을 비집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에 비해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의 숙박 제공자들과 투숙객들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더 큰 경쟁력이 있으며 경쟁사가 시장을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셋째, 플랫폼 이탈 직거래 관리는 양면 시장의 두 집단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된 두 집단은 굳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성립할 수도 있게 되며 이는 플랫폼의 존재 의미에 위협적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경우 숙객과 숙박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막기 위해서 숙소의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를 투숙객이 돈을 내기 전까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다중호밍 위험 관리입니다. 다중호밍이란 비슷한 플랫폼을 유저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버만을 사용하지 않고 경쟁업체인 리프트도 동시에 쓰는 것이 그 한 예시입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아마존은 박리담의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배송기간 단축, 무료 배송, 쉬운 반품, 리뷰 시스템 구축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중 호밍을 막고 단일 호밍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 브리징은 플랫폼의 한 네트워크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 확장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경우 처음에는 메신저 앱으로 시작했지만 메신저 서비스로 축적한 유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제는 송금, 지도, 검색, 게임, 배달, 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정인 수제프 치킨을 포함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빅3라고 할 수 있는 BBQ, BHC,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도 본사에서 도축된 닭을 독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으로 공급하고 가맹점에서는 튀김 반죽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고 그 튀긴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사업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왜 우리 정인이 플랫폼 기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할 듯합니다. 장터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든 장터가 우리의 손바닥이 되어 우리 손바닥 안으로 집단과 개인을 유입시키고 유입된 집단과 개인이 우리의 손바닥을 이탈하지 않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면서 지속 성장형의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인 본사의 사업도 플랫폼 사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본사뿐만 아니라 본부도 그리고 직영점, 가맹점도 플랫폼 사업을 지향하면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 최성인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자주 강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 본부 단위로 법인 설립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고 자율적인 사업 모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율적인 사업 모델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새로운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영점, 가맹점에 대해서도 인테리어나 판매 제품, 상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 알고 있던 기존의 프랜차이즈 체계로 본다면 자율적인 운영이 아주 애매하고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각 주체별로 고객에 대한 정의, 제공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운영을 어느 정도 영역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인이 어떻게 플랫폼 강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주제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성찰과 협의 그리고 기억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김태섭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이제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오늘 다 풀어내셨다 그죠? 준비를 정말 정말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안정인 이제 본부장님 들어오셨네요. 자, 안정인 본부장님 준비됐습니까? 자, 안정인 본부장님. 네, 네, 지금 운행 중입니다. 네. 자, 자, 운행 중이라도 말씀 가능하시겠죠? 네네. 네, 네,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왜 우리 정인이 플랫폼이어야 하나, 이거 오늘 주제거든요. 아, 네, 제가 지금,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형태가 지금 플랫폼 형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인의 어떤 그 막강한 그 에너지가 지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최석인 대표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정인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제가 진정으로 정인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어떤 모습에 죄송함을 느끼고요. 노력하는 본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안정인 본부장님,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많은 이제 분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큰 역할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전체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우리 부산 쪽에 사실은 저기 이충렬 본부장님이 제일 처음에 저희 사업 설명을 듣고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새로운 경영학의 새로운 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충렬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식회사 정인이 왜 플랫폼이냐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제됐습니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충렬입니다. 예, 부산에는
핵폭탄이 가끔씩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 본부장님도 예고 없이 폭탄을 맞으셨고요. 저도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주제에 맞는 간단한 나의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플랫폼 기업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장 판세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변천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현 시장 상황들 자체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물질 기업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증거장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장트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에는 이게 장터를 찾으려고 하면 3일장이나 5일장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로 한 소비자나 또 팔고 싶어 하는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또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가는 그런 문화의 장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물건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예, 오프라인 속에서의 어떤 스킨십이 없는 연약한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주식회사 정의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사업적 업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추구라는 절대 명제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방식의 표현으로 다주자 경영과 엔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스킨십을 보완하고 또 기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과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이 반드시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 할 대명제가 저는 숨어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주자 경영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경영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또 우리가 축적한 부를 통해서 부의 선순환 구조를 사회에다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엔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시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이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 할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완성된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므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정인이 된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우리 두 분의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아, 자, 우리 정인이 전국에 지금 각 그 본부가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본부가 똑같은 정인, 똑같은 플랫폼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성장 속도 또 확장 속도가 굉장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일 날 대전 본부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5개 본부가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야 모든 우리 사장님들이 같이 동참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대전 지역이 어찌 보면은 전국에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을 봤을 때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점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픈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본부가 이제는 독립이 되어지는 그런 체제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사는 지금 적어도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각각의 이제 법인들이 형성이 돼서 또 대리점들이 또 법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은 정말 대기업의 어떤 구조를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사가 엄청난 플랫폼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는 각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시사 선택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가게들이 봤을 때 줄을 서서 먹는 그런 가게를 보십시오. 많은 유저들이 와서 이것은 맛이 있다. 또 여기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이템들이 누구나 봤을 때 맛이 있고 한 번은 가고 싶다. 또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걸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초일류를 봤을 때는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또 정인이 휩쓸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3년 동안 사실 진행했습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를 원하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쉽게 접근해서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인풋을 했던 게죠. 그러나 아웃풋을 가져가는 것은 누구냐? 여기 있는 플랫폼을 또 주도하는 각각 구성원들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 본사나 우리 각 지역 본부나 또 우리 특판하시는 분들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나갔을 때 그 완성의 그 길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중간에 탈락하지 마시고요. 저희 기업과 끝까지 갈 수 있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백백텐, 백백텐 10 얘기했는데 요거는 각 지역 본부에 할당되는 겁니다. 각 지역 본부가 가맹점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본사는 제가 계속 2200이라는 것을 외친 이유는 뭐냐?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제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외쳤을 때 내 속에 그게 품어진 것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전국이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비를 여러분들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좋은 축복의 오늘 귀한 우리 큰텀스를 바이오스를 마시는 오늘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도 한번 2002 한번 예측했습니다. 자, 우리 줌 음속을 좀 풀어주시고, 자, 음속을 다 풀어주십시오. 자, 음속을 다 풀었습니까? 자, 음속을 이제 일괄적으로 제가 풀어주나요? 예.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정인하면 2200입니다. 자, 인!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